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성공적인 장기 투자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싶은 생각남 ETF입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좋지 않았던 미국 시장의 영향과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도 월요일부터 흐름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소 아쉬운 마음을 달래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국내 시장의 내용을 정리해보면서 간단하게 시장의 주요 이슈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전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채로 처음부터 끝까지 좋지 않게 흘러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자별 매매 현황을 보면 평소보다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오늘은 개인들은 열심히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 등은 순매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개인들은 1894억 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반대로 각각 685억 원과 957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연기금도 1743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마이너스 0.33%가 하락한 1195원을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국내에 환해지가 적용이 되지 않는 해외 추종 ETF들은 그만큼 환율에 의한 하락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투자자들이 이미 투자를 하고 있거나 투자를 위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내 상장된 분야별 주요 ETF들의 성과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모두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주요 부분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S&P 500이나 나스닥 100 그리고 우량주에 투자하는 ETF들은 모두가 하락을 했고요. 눈에 띄는 부분은 올해만 놓고 본다면 미국 팡플러스 ETF가 미국 테크 탑10 ETF보다 하락의 폭이 현재 더 낮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와 관련된 ETF들인데요. 4차 산업의 필수 기술이기 때문에 투자의 한 종목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모로 부족함이 없는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분야죠. 하지만 오늘은 글로벌 반도체나 국내 반도체 그리고 중국 반도체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락을 했고요. 특히 대표적인 글로벌 반도체 ETF 두 개가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미국 반도체 MV ETF가 마이너스 4.36%가 하락을 하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자동차와 관련된 ETF들인데요. 역시나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들입니다. 역시나 오늘 모든 주요 ETF들은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자율주행 ETF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다른 테마의 ETF들보다도 고점 대비 하락률이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회복까지는 역시나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두 마이너스 20% 이상 주가가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좋은 투자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은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그리고 혼합 테마와 관련된 ETF들인데요. 여기서도 관련된 주요 ETF들은 모두가 하락을 했습니다. 2차전지 테마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글로벌 메타버스 ETF가 회복을 해가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다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많이 아쉬워할 투자자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지금 같은 상황을 이용해서 한 주라도 더 매수하려는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죠. 다음은 헬스케어와 친환경과 관련된 ETF 종목들인데요. 역시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탄소 배출권 ETF들은 주가가 다시 상승을 했고요. 두 ETF 모두 1.5% 이상 다시 튀어오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혜자 기업에 투자하는 ETF와 명품에 투자하는 ETF, 중국판 나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원유에 투자하는 ETF 목록입니다. 여기서도 유일하게 원유에 투자되는 ETF들만 모두 크게 상승을 했고요. 역시 원인은 전쟁에 대한 리스크죠. 전쟁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유가의 가격에 따라서 수혜를 보고 있는 원유 ETF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주요 분야별 ETF들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잘 활용하실 수가 있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장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골드만삭스가 우리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에 대한 편입이 이르면 2024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440억 달러의 해외 자금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골드만삭스는 해외 자금이 400억 달러가 유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코스피가 3,760대로 올라서게 될 것인데, 이는 현재 수준에서 35% 정도 상승하게 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한국의 위상과 함께 국내 시장도 점점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발전이 돼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는 이어서 만약 2년 내 한국이 선진지수 편입과 함께 코스피 상승이 발생해서 이익이 매년 10%씩 증가만 한다면 코스피는 4,500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고요. 하지만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경제의 발전과 주식시장의 규모, 유동성, 그리고 시장 접근성 등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은 이 중에서 외국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요소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살펴볼 내용은 전 세계 최초로 미국의 ETF에 투자를 하는 ETF라는 파격적인 ETF가 다가오는 4월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키움 투자 자산운용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초대형 운용사를 비롯해서 거래소와 지수 산출사 등 미국 ETF 산업의 이해관계자에 집중 투자하는 ETF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 ETF 산업 ETF가 출시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번이 처음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지수의 구성 종목을 선정하는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먼저 미국 시장에서 ETF 산업과 관련된 자산 운용사와 투자 서비스, 금융 데이터 제공업, 소프트웨어, 그리고 다각화 금융 분류에 속하는 종목들을 선별하고요. 또다시 이들 종목 중에서 ETF 관련 매출의 비중이 50% 이상인 곳을 고른 다음에 그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20개 종목을 지수에 편입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키움 투자 자산운용은 자신들의 ETF가 증시의 상한가는 관계없이 언제나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주된 구성 종목인 거래소의 경우에는 수익 모델이 거래량인 만큼 시장의 하락에서도 수혜를 보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고요. 주식시장이 위축이 되면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거래소의 수익성이 증가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특이한 부분을 잡아내서 만들어낸 상품인 것 같은데요. 4월에 출시가 된다면 그 성과를 한번 추적 관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내용은 최근 계속해서 이슈를 몰고 다니는 국내 2차 전지주인 LG 엔솔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가에 대한 고평가와 실적 부진에 대한 이슈, 그리고 시장 자체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까지 합쳐지면서 이 모든 논란을 해소시키고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재 지수 편입에 대한 수급의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장기 투자가 아니라 공모주 받아서 차익 실현을 하시려고 했던 분들이라면 기회가 올 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마음 편히 매도한 다음에 미련을 떨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11개 기관이 제시한 LG 엔솔의 평균 목표 주가는 52만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정보는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와 더불어서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계속해서 전문기관들의 의견들조차 너무 수시로 왔다 갔다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요. 골드만삭스가 다양한 변수를 대입했을 때 예상이 된다는 시장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골드만삭스가 여러가지 변수를 대입해서 자신들이 전망하는 올해의 주식시장은 최상의 시나리오일 때 S&P 500 지수가 현재 시점에서 24.5%가 상승할 수 있다고 하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는 마이너스 18.5%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지는데요. 만약 상승을 한다면 당연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반대로 하락을 한다면 마이너스 20% 이상 더 싸게 매수할 기회가 온다는 거니까 저는 더 기분 좋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은 러시아가 16일에 정말로 침공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전까지 며칠 동안은 굉장히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전쟁만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전쟁의 리스크와 함께 현재 쉽지 않은 장기 투자가 이어지고 있을 텐데요. 모든 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서 성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은 수많은 위기들과 함께 하락장이나 폭락장 그리고 횡보장을 겪게 될 텐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언제나 회복을 하면서 더 위로 우상향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이나 지금의 주가 가격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저 자신의 기준과 가치관대로 좋은 투자의 습관을 들여가면서 언제나 즐거운 투자가 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된 월요일이었는데요. 모든 분들이 힘내서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항상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편안히 쉬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